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20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재환 교수님저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160페이지 제4절 행정질서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책,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질서에 있어서 법치행정 원리가 기본적인 중요한 헌법적 원리이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앞에 법치주의 부분에서 살펴보았다. 제2항 공무원제도. 로마자 1번의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번의 개념.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무, 계약, 관계를 맺고 국민이나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조직의 인적 구성원이다. 공무원의 개념에 공공서비스의 봉사자라는 관념이 핵심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가장 넓은 의미의 공무원 개념에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나 일시적으로 공무원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이 또 포함된다. 국가배당 책임상 공무원이 바로 이러한 넓은 개념이 공무원에 해당된다. 이번에 분류. 양가로 이번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눠진다. 전자는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국가 목적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고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161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각각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규율하고 있다. 양가로 이번에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각 다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나눠준다.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명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다시 일반직, 특정직 공무원을 나눠진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 외에 공무원을 말하며 다시 정직, 별정직 공무원으로 나누어진다. 로마자 1번의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번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우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양가로 1번의 봉사자의 의미. 공무원들은 공익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과 편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에는 공무수탁사인도 포함되는 가장 넓은 개념의 공무원이 모두 해당된다. 양가로 1번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우리 헌법은 공무원이 일부 국민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정당이나 집단, 사회계층, 지역, 종교단체 등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이들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선언이 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여야 한다. 즉, 기소유임이 금지되고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야 한다. (162페이지) 양가로 3번의 구현.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활동하기 위하여 성실 의무, 청량 의무 등의 의무를 법적 의무로 지우고 있다. 그러한 임무에 위반한 경우 아래에서 보는 대로 책임과 지제가 따르게 하여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지키도록 실효성을 갖추고자 한다. 이번에 국민에 대한 책임. 우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헌법상 명확히 하고 있다. 양가로 1번에 책임의 법적 성격. 헌법 제7조 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지는 책임은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학설은 동그라미 2번의 법적 책임설과 동그라미 2번의 정치적 책임설이 대립한다. 동그라미 1번의 결론은 공무원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지게 되는 책임으로서 공무 수행상의 잘못이 있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므로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고 보고, 이의 견해는 국민이 직접 공무원을 소환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책임이란 정치적 윤리적 책임에 불과하고 법적 책임이 아니라고 본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
법적 책임설이 우리 헌법에 타당하다. 동그라미 2번에 법 규정의 헌법 자체가 책임진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그라미 2번에 정치적 책임설이 국민 판단 없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나 공무원의 법관 행위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아래에 의해서 법대로 마련되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설은 우리 헌법에 타당하지 않다. 양가로 2번에 책임 구현을 위한 법적 제도, 반가로 2번에 징계제도와 형사책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공무원의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 징계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위법행위, 의무 위반 행위가 형사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다. 반가로 2번에 행정쟁송과 국가배상 책임제도, 공무원의 업무로 이루어진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는 163페이지 행정심판과 법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업무상 잘못을 가릴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배상 제도를 두고,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금 3번의 탄핵제도,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파면 여부가 가려지는 탄핵제도도 책임충돌제도로서의 법적인 제도이다. 방가로 4번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러한 해임 건의를 통해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책임을 규명할 수 있다. 해임 건의제를 정치적 책임제도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헌법상의 제도인 것 법적 책임주공 제도이다. 반가로 5번의 선거. 선거는 정치성은 띄긴 하나 선거제도도 법제도인 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차기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의 책임주공 제도이다. 반가로 6번에 청원제도, 국민의 위법행위를 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파면 등의 징계를 해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반가로 7번의 기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을 통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164페이지 로마자 3번의 직업공무원제도 1번의 개념과 개념, 근본적 목적, 양가 1번의 개념과 개념. 직업공무원제란 공무원이 정치적인 압력이나 영향력등을 받지 않고 공무원을 계속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특히 정권의 변화에도 무관하게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업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신분을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되는 공무원제도를 말한다. 이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승리의 공로가 많은 소속 당원에게 관리를 전리품으로 나눠주는 과거 배습인 농공행상의 역관제에 공무원이 재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정당 국가라고 불리는 것처럼 정당의 영향력이 큰 경우에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우리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직업공무원제를 명시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의 기능을 보면 제1항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신분 보장으로 직무에 전념하게 하고, 동그라미 2번 직무 수행의 측면에서는 공무의 공정성, 일관성, 독자성,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으로 독립성 등을 확보하게 하며, 동그라미 3번의 국정운영의 측면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중단되지 않는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게 한다. 반가로 1번의 근본적 목적. 근본적으로 종국적으로 직업공무원제의 실현을 통하여 공무가 굉장히 적법하게 수행됨으로써 공무의 수익자, 수령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침해 행정의 경우에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2번의 성격. 양가 1번의 학설과 판례. 종래 일반적으로 직업공무원제의 성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왔다. 제도적 보장이란 헌법 자체의 그 제도의 핵심적 내용을 규정해 둠으로써 그 165페이지 제도의 존속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제도가 중요하므로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최고법인 헌법 자체의 규정을 두게 되면
범일이란 명령으로 이를 폐지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존속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우리 현재도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공무수행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직구조에 대해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직업공무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같은 이론을 취하고 있다. 양가 1번의 제도적 보장성의 법적 효과, 넓은 입법 형성권의 인정. 종래 이론에 따라 직업공무원제가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헌법적 보호를 받는 제도라고 본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가져온다. 제도적 보장은 기본권의 보장과 달리 최소한 보장으로서 제도의 핵심적 내용 요소만 헌법이 보호하고 규정하게 된다. 나머지 그 제도의 시행 등 그 제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은 법률로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의 보장이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 직업공무원제의 핵심적 요소인 신분보장과 정치적 독립이라는 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고 그 정함에 있어서 국회의 형성권에 상당히 폭넓게 인정된다고 보게 된다. 우리 현재도 제도적 보장의 하나인 직업공무원 제도에 관하여 입법자는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본다. 양가로 선발의 평가. 직업적인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이 되는 것은 국민의 공무단위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회이기에 기본권인 공무단위권을 실현하는 위한 수단으로서 직업공무원제를 모든 면에서 제도적 보장으로서 최소한 보장이라고 보는 것이 문제가 있다. 3분의 적용범위 정도, 양가를 보낸 임시공무원, 정치적 공무원에 대한 적용배제, 직업공무원제에 적용받는 공무원에는 직업공무원제 요소가 신분보장과 166페이지 정치적 중립성으로 애초에 신분보장이 어려운 공무원인 임시공무원이나 애초에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기대할 수 없는 정치적 공무원은 제외된다. 양가리본의 정도, 법관 등에 관한 강한 보장, 업무의 중립성, 독립성이 더욱 요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 그 보장의 정도가 강해진다. 예를 들어 법관의 경우 재판의 공정성 요구로 인해 더 강화된 보장을 요한다. 우리 헌법 제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에 대해서는 별도 헌법 규정을 두고 신분 보장을 더 두텁게 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이 국민의 기본권 구제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공정한 재판을 수행할 수 있게 법관에게 신분의 강한 보장을 줌으로써 결국 국민의 재판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4번의 요소, 양가로 1번의 2요소,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직업공무원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 헌법 제7조 1항이 명시하고 있듯이 동그라미 1번의 신분보장과 동그라미 2번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 요소가 핵심적인 이유는 공무원이 신분보장이 되고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는 소신에 따른 공정한 공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과학적 시급제, 성적주의, 능률성 등의 요소를 필요로 하나 이 요소들은 제2요소로 포함되는 요소라고 볼 것이다. 양가를 본의 공무원의 신분보장,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직업공무원이 상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지 않고 신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특히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을 말한다. 정실, 연고, 출신의 배경이나 지역 등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명되고 능력과 실질에 따라 승진 등의 기회가 주어지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167페이지 신분보장에 충실할 수 있다. 따라서 능력주의,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의 한 파생 요소가 된다. 공무원법도 공무원의 임명은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해서 행한다고 명시하여 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능력주의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미공개전공자 저소득층에 대한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와 실질적 양성평 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의 실시 등 능력주의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헌법이 명시하는 예외도 있는데 그것은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및 전문공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6항이다.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에 대한 공헌함으로써 자신의 군우를 위한 준비, 기회 등을 가지지 못한 데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진다. 문제가 된 것은 국가유공자 상위군경은 본인이 헌법상의 보호 대상자로 명기돼 있으나 가족에 대해서는 전물군경의 유가족이 아닌 국가유공자 상위군경의 가족도 헌법 조항에 보호하는 대상자인가 하는 점이다. 헌재는 처음에는 이 헌법 제32조 2항을 넓게 해석하여 이 조항이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추억보호 제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가산점 규정도 합헌이라고 보았었다. 그러나 그 뒤 헌법 조항을 엄격하게 분리 해석하여 가족에 대해서는 생존하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아니라 그 유가족만 헌법상 보호 대상이 되니 상당하다고 하여 판례를 내리는 경우가 있다. 그리하여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가산점 비율을 수혜 대상자를 축소하는 법 개정을 하도록 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공무원의 정년제도는 직업공무원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헌재는 그 논거로 정년 연령까지 근무 의석을 보장하여 직무에 전념하게 되고 연령 구성의 고령화 방지, 조직 활성화, 공무능률의 유지 향상으로 직업공무원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합헌이라고 본다. 또한 헌재는 이른바 계급정년제에 대해서도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의 재량을 인정하여 그 합헌성을 인정한다. 168페이지 양가 3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공무원은 공적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정당의 정량적 지시나 압력을 받지 않은 걸 의미한다. 정치적 중립성의 요구는 공정한 국민의 집행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정치적 영향에 의한 자유를 배제하여 공무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유형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다. 법관과 헌법 재판소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은 인사상, 업무상 중립성과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업공무원은 인사상, 업무상 중립성으로 인한 정치활동이 제한되며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이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는 정치적 공무원에도 전이된다고 한다. 5번에 공무원의 임면. 공무원의 임면과 면직, 합해서 임면, 이 법적 요건에 부합되어야 직업공무원제가 제대로 구현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명한다. 공무원의 임명은 성적과 능력에 따라 행한다. 신규 채용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의한다. 6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 양가를 보는 권리. 공무원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여러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공무원은 신분상의 권리, 대단상의 권리를 가진다. 신분상의 권리로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 169페이지. 징계처분 또는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 본인의 의사에 관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는 신분 유지권을 가진다. 공무원은 보수에 대한 재산권을 가진다. 공무원은 보수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경을 받을 수 있고 직무의 특수 연구 과제 처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양가 1번의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의 문제. 양가 1번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폐기. 과거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이론에 따라 공무원 등은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되었으나 법이나 특수신분관계에 있는 사람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양가 1번의 더 넓은 제한의 근거. 헌법과 법률. 직업공무원은 행정 영역에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 국민에 대해 기본권이 더 많이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본권의 제한이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권 제한이 더 넓다는 정도의 차이를 보일 뿐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법리가 공문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에 의한 그리고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공무원 등 특수신분 관계자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 점이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과거의 특별권력 관계론과 다르다. 방금 3번의 주요 제한, 동그라미 1번의 노동운동의 제한, 집단행위의 금지.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의 하나요. 근로삼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에 대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동을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노동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공무원에게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는 않고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170페이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의 공무 외의 일에 대한 집단행위 규정, 그리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이 있었다. 동그라미 2번 정치운동의 금지. 직업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므로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된다.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정당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금지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도 금지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견해나 사적 표현은 가능하나 공무와 연관되는 경우는 제약된다.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 상징하는 복장적 착용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법률유보 원칙,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아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재는 결정하였다. 반감 4번에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 공무원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기본권의 한계 규정은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원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법률에 의한 제한이어야 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양감 3번의 의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여러 의무들을 171페이지에 규정하고 있다. 취임할 때에는 선서할 의무, 성실 의무, 직무 수행에서의 복종의 의무, 직장에 따른 의무, 금지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종교 중립의 의무, 비밀 암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명예 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의 의무 등이다. 양감 4번의 책임. 직업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에 관해서는 앞서서 수라하였다. 공무원은 위에서 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징계 책임을 지게 된다.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의무 위반 행위가 형사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사책임도 인정된다.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29조 1항. 제가 좀 속도를 많이 냈는데요. 행정질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계속 이어서 열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